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황새난 유인균 땅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42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농기촌을 이제 하시잖아요. 요즘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뭐 기농기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뭐 기농기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는 저희 그 아파트 이제 관리소장님이 이제 기농기촌 하고 싶어. 이제 6평짜리 이제 농막은 6평까지만 허가가 나죠. 예, 그거 지금 짓고 있다, 뭐 어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래 이제 기농기촌을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골로 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돈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벌어놓은 거 가지고 뭐 먹고 산다는데,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한 10년 살고 돌아가실 것 같으면 뭐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만, 모릅니다. 시골 가면 뭐 80살까지 살지 90살까지 살지, 안 그러면 100살, 뭐 정말 이제 어떤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120살까지 살게 되면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 가지고 120살까지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죠. 뭐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뭐 몸도 잘 꾸물짝 못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벌어놓은 거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그건 꿈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병원에서 또 현대 의료기술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시도록 절대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오래 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벌어놓은 돈은 그대로 놔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기농기촌 할 때 큰 착각을 합니다. 농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농사 의지간이 해가지고 돈 못 봅니다. 저도 뭐 농사 뭐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 보면 기농기촌 해가지고 내 잘됐다는 사람이 10명이면 내 망했다는 사람이 한 100명은 됩니다.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 나 시골에 기농기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농사에서 내 성공했다. 그 사람 성공했다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내 망했다는 사람이 100명. 아니 그 비율을 보면 10배예요. 그래서 이 농사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저 시골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될똥말똥인데 맨날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기농기촌 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내년부터 후명년부터 짠하고 돈 벌린다. 꿈입니다. 예, 그 꿈을 여러분들은 깨야 돼요. 그러면 나 기농기촌 해서 하면 뭔가 벌어야지, 담을 얼마라도 벌어야지 내가 이제 노후도 조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후도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돼? 오늘 그 창업 아이템을 하나 제가 설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 생활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꾸 농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농촌 가서 농사일을 한다. 제가 앞에 한 10평짜리 텃밭 한번 해봤거든요. 무지 힘듭니다. 10평짜리도 힘듭니다. 특히 여름에는 정신없어요. 이쪽에서 잡초 뽑고 나면 뭐 며칠 있다가 가면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저쪽에서 막 완전히 그냥 막 풍성하게 또 잡초가 나와 있고 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10평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100평, 200평, 300평 그거 무지, 도시 사람들한테는 무지 힘듭니다. 근데 농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 좀 벌려고 그러면 뭐 100평, 200평 해가지고 수입이 되겠습니까? 돈 안 됩니다. 뭐 이제 제가 유튜브 어떤 데 보니까 뭐 작년에 1년 내내 내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200만 원 벌었다 그럽니다. 그럼 1년에 200만 원 벌었었으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벌어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해라. 이제 시골로 갔었을 때 기농기촌을 했었을 때 도대체 어떤 게 좋아? 제가 오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게 좋죠. 자, 뭐 이게 짜들어 많이 돼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접니다. 이게 전데 요렇게 이제 이게 전부 다 식초예요. 요 옆에 이거는 생강식초예요. 예. 요 옆에 이거는 이제 생강식초 한그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로니아 이제 지금 청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요 밑에는 또 식초 있습니다. 아로니아 식초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생강식초를 떤 거예요. 예, 떠가지고 이제 밑에 여기에 건지만 남았는데 이 건지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요걸. 예, 그리고 요렇게 이제 돼 있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미식초예요. 현미를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식초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술이 먼저 되거든요. 이제 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식초를 진행할 때는 요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요거는 이제 한지 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전에다가 이제 망사를 이렇게 입혀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좋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 자, 그러면 이게 왜 아이템이 되는 거 아니?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쌀 벼농사를 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그걸 농사를 해야 돈을 번다.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그게 왜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 요즘은 일할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뭐 저기 외국 그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 온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좀 쌌대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억수로 비싸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농사 어지간히 지어가지고는 돈 안 됩니다. 어지간히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땅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땅들이 비옥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맨날 농약 뿌리고 맨날 그 화학 비료 뿌리고 이러니까 땅 힘이 이제 땅이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더 많이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농약값, 화학 비료값 되게 비쌉니다. 그게 뭐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만약에 1,000평이다 어쩌다 하면 가격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다 주고 뭐 주고 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하지 말고 하더라도 좀만 하는 거예요. 하고 주변 사람들이 농사를 해놨잖아요. 농사를 해놓은 거를 갖다가 농사를 해놓은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시골에서 뭐 몇십 년을 농사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농사를 잘하죠. 근데 그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어디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팔 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팔 데가 많은데 이제 규모가 안 되면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 거를 여러분이 사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농사하지 말고 여러분 농사는 한 100평이나 200평 많이 봤자 한 300평 정도만 하고 300평 정도는 여러분들이 살살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평 정도 하게 되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예.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농민이 돼야 돼요. 농민. 제가 그게 300평인지 뭐 그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농업 그러니까 농업을 이제 내가 하는 그걸로 이제 뭐 정부 기관에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등록하려고 그러면 최저 평수가 있습니다. 그게 300평인지 뭐 200평인지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가지고 농업 경영인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돼요. 그 평수를 이제 여러분이 그걸로 등록을 하고 그럼 농업인이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식초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거 식품 제조 이게 법이 굉장히 이렇게 완화가 돼 버립니다. 만약에 도시 사람들이 식품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 그 관련 법 뭐 이게 막 굉장히 복잡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식품 제조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농사한 걸 가지고 식품 제조를 한다 이러면 일단 그 관련법,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게 막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간편해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관련법이 한 20가지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 사람, 내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제약이 한 6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20가지 하고 6가지 하고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인으로 기농기촌을 하면 이제 농업인으로 이제 농업 경영체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최저 평수만 왜 농사를 하나도 안 하고 등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평수를 등록하고 농업 경영체인가 그거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주변 사람들 농사한 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못 팔아서 난리거든요. 예, 그걸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에 이게 허가 나느냐? 허가 안 납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럼 어떻게 이제 허가를 하려고 그러면 요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촌을 했었을 때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 돈 뭐로든 이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돼요. 근데 그 건물에 반드시 근린생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어요. 근린생활 시설이 돼야 되고 무허가 건물에서는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이건 뭐 천하 없는 뭐 사람이라도 허가가 안 나도록 이제 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을 하나 판넬로 지으면 뭐 중고 판넬로 짓든지 뭐로 짓든지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린생활 시설로 그 건축이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 제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공간이 크면 물론 좋죠. 크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방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앵글이에요. 앵글. 요 앵글로 해가지고 요 맨 밑에도 이제 사진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식초가 있고 여기도 식초가 있고 여기도 식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으로 하게 되면 많이 못 넣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배를 넣을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그럼 어차피 이건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40평이나 50평짜리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나게 식초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이제 제대로 된 식초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네. 왜 그런 거 아니? 식초는 자연의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래 봄에는 이제 봄의 기운, 그걸 우리는 목이라 그러죠. 그래 여름에는 화의 기운, 그걸 우리는 화라 그럽니다. 더운 열기를 이제 식초가 이제 먹는 겁니다. 가을에는 금의 기운, 선선한 이제 그런 기운을 먹고 겨울에는 수, 찬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간편하게 말하면 목, 화, 금, 수라 그러는데 목은 이제 보통 신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봄의 기운을 먹어야지 맛이 신맛이. 그 봄에 우리가 나는 이제 나물이라는 건 뭐 대부분 다 맛이 시잖아요. 그걸 먹게 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화는 쓴맛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약 같은 거 다릴 때 만약에 태워 뿌리잖아요. 태우면 그 불의 맛이 쓴맛이거든요. 한약을 태우면 쓴맛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잘 다리면 되게 맛있어요. 약차처럼. 근데 한약은 써야지 약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한약이 쓰다는 것은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의 본성이 쓴맛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 금의 본래 맛은 매운맛입니다. 매울 신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수의 본래 맛은 짠맛입니다. 그래서 이 식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사계절의 기운을 먹어야지 그 식초의 고유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초를 만들 때 최하 1년을 잡아야 된다. 근데 1년을 잡아야지 제대로 된 식초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식초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렸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 한 그릇 만들어 놨어. 한 30평, 40평에다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 내년으로 묵잖아요. 묵을 때 1년 묵은 거, 2년 묵은 거, 3년 묵은 거, 4년 묵은 거, 5년 묵은 거, 6년 묵은 거, 6년 묵어버리면 이게 해마다 색깔이 흑갈색으로 바뀝니다. 6년 먹으면 까맣게 돼요. 현미식초가 6년 되면 흑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초는 특히 천연 발효식초, 이제 저희들 이 균으로 이제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유원 플러스 균 판매 사람들이 자꾸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이제 저한테 전화 걸지 말고 저 전화번호가 이제 우리 회사 업무폰이에요. 업무폰. 요거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이 균 식초 만드는 균 어디서 사?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금방은 답변 안 하는데 뭐 한 서너 시간 안에는 답변 드립니다.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답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일 날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하니까 뭐 빨리빨리는 저희들이 바빠가지고 이제 다 못하고 요걸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 균만 있으면 어떤 거든 식초가 됩니다. 생강이든 아로니아든 그다음에 뭐 심지어 호박도 되고 저희들이 해본 것 중에서 해삼도 식초가 됩니다. 해삼 식초도 해봤고 하여간 막 별의별 게 온갖 게 다 식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미도 식초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다가.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이 정도 규모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도 비싸죠. 뭐 임대료도 더 비싸죠. 인테리어도 비싸죠. 땅값도 비싸죠. 다 비싸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 뭐 한 50평, 60평짜리 창고 만들어봤자 돈 얼마 안 듭니다. 예, 땅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어디 거? 직접 여러분들이 농사하지 말고 농사는 최저만 하고 농민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 지원을 받거든요. 이것저것 이제 막 받을 수가 있어요. 최저만 하고 내 이웃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저래 식초 만들고 만드는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균은 저희들한테 사면 됩니다. 발효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식초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한테 사면 돼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균을 여러분한테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잘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펑펑 쓸 거 아닙니까? 펑펑 쓸 다음에 저희들 또 팔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판매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는데 도시에서 기농기촌한 사람들이 최고 장점이 뭔지 압니까? 도시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시장에 내 가지고 팔고 그런다고 팔립니까? 그렇게 전혀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도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이제 도시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니 모임이니 이런 사람들을 시골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딱 초대해가지고 조그만한 걸로 해가지고 한 병씩 줍니다. 예, 주고 안 그러면 초대하기 싫으면 이제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한 무봐봐 뭐 당연히 맛있죠. 예, 맛있고 천연 발효 식초니까 뭐 어떤 것도 가공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걸리에다가 종초 발효 식초를 부으면 그게 식초가 된다는데. 그거 최소한 30% 이상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연 발효 식초 얼마나 비쌉니까? 막걸리에다가 그 비싼 종초를 부어가지고 식초 만든다. 억수로 비싸죠.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강에다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여기 생강에다 물 넣고 저희들 종자균을 넣은 거예요. 발효 종자균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넣으면 1년 뒤에 식초가 돼요. 이렇게 1년 뒤에. 그러니까 원래 거에서 바로 식초가 돼야 됩니다. 그다 대고 뭐 술 넣고 뭐 저 종초 넣고 뭐 씨앗 넣고 뭐 넣고 타산이 안 놉니다. 그러면 원래 거에서 식초를 바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타산이 되고 그다음에 파는 거는 도시에 살다가 간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니면 뭐 전화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르마리로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면 이가 떼돈 번다. 그건 안 되죠. 떼돈은 못 벌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단골이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가 좀 잘 팔아요.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잘 팔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싸게 줘야 되죠. 만약에 이제 한 병에 3만 원 같으면 그 친구한테는 한 15,000원에 주는 거예요. 반값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가 뭐 25,000원을 받던 해가지고 한 개 팔 때마다 10,000원씩 남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익을 줘야 됩니다. 뭐 생짜배기로 여러분들이 다 이익을 먹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도시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만약 1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며칠에 하나씩만 팔아도 한 달에 10병은 팔거든요. 10명이면 한 달에 100병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한 3만 원 정도다. 그럼 그 사람한테 15,000원에 줬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재료비 빼고 뭐 빼고 뭐 저거 하더라도 100병 팔면 어떻게 됩니까? 10,000원만
한 개 10,000원만 남았다 그래도 100병 팔면 100만 원 남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아까 농사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200만 원 벌었다 그러는데 식초는 팔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은 버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팔면 그거 되는데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따져도 농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그리고 또 이웃에 그 안 팔리는 농산물들 싹 여러분들이 또 수매해 주니까 또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일이 필요 없어요. 사람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혼자서 사부작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집세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요 한 청 빌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한 청 빌리는데 집세만 관리비 뭐 20몇만 원 뭐 이러니까 두 청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300만 원 정도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시골에서는 그 뭐 이거보다 더 큰 걸 지어놔도 돈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시골에서는 이제 만약에 여기 겨울에 온도가 필요하다. 농사용 전기를 씁니다. 농사용 전기. 도시의 전기는 비싸요. 예. 지금 전기값 더 올랐습니다. 저희들 이번 달에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농사용 전기는 어떻게 억수로 싸요. 억수로 삽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 쌉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이 정도 저희들 하고 올라고 그러면 이제 10kg, 전기를 10kg 넣어야 되거든요. 10kg 넣으면 기본 요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시골의 전기 같은 경우에 기본 요금 없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기본 요금도 없어요. 기본 요금 0입니다. 0. 내가 쓴 만큼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기로 따진다 그러면 무조건 시골에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농기촌을 하면 절대 막 잘하지도 못하는 농사 쓸데없이 한다고 땅 뭐 몇천 평씩 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농민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세금도 의료보험비 50% 절감되거든요. 세금 50% 절감됩니다. 저도 세금이 많아가지고 시골 가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그거 50%씩 의료보험비도 뭐 저 한 달에 그냥 막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많이 나와요. 의료보험비가. 예, 한 달에 뭐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시골 가면 의료보험비 억수로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 좀 많이 벌었다 그래도 50% 일단 반 깎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병원 이제 치과에 뭐 몇 번 가는 거 말고 그 외에는 병원 가는 일이 없어요. 왜 의료보험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시골 가면 그런 것도 억수로 싸게 이제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황세란 유인균 땅으로 제가 농사해야 된다 뭐전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돼야지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돼야지. 예, 그러면 이걸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위 사람들 뭐 이제 한 10명이면 10명 모아가지고 하고 한 명만 총대 매는 거예요. 왜 한 명만 시골에다가 딱 이렇게 등록을 농민으로 등록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딱 만들어놓고 이제 나머지 9명은 한 번씩 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분배 같은 거는 냉정하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0명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분배는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한 명은 누군가 한 명은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뭐 이제 식품 제조 허가도 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되니까 한 명은 시골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면 또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